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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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믿어야 하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오늘 6월 9일 첫 노래로 다원의 샤랄라 로맨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내게 맘 열어줄래요. 그대라면 믿을 수 있죠. 나를 지켜.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6월 9일 첫 노래로 다원의 샤랄라 네, 샤랄라 로맨스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제가 어제 제가 빨래를 널었는데 어제 그 소나기가 제 빨래를 한순간에 그냥 툭툭하게 만들었었는데, 제가 어제 이불 집에 가서 이불을 다시 빨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널어놨는데 안 말라가지고 그냥 어제는 이불 없이 그냥 잤거든요. 네. 그나마 다행인 게 어제는 좀 날씨가 괜찮아가지고 이불 없이 잤는데, 오늘 이따가 비가 온대요. 이제 슬슬 뭐 비가 올라나 뭐 그럴 것 같은데, 뭐 이따가 비가 온다니까 혹시 이제 이따가 가실 분, 뭐 어디 나가실 일이 있으시면은 우산 꼭 챙기셔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런 날도 비 맞으면 좀 짜증나잖아요. 약간 찝찝하고.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1부 우수다, 그리고 1부 두 번째 순서에서는 오늘의 추천 메뉴, 그리고 2부에서는 여행을 떠나요 시간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 달이 6월달 호국 보훈의 달이다 보니까 오수다라든지 아니면 DJ 우시의 역사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중에 간혹 가다가 어떤 뭔가 나라를 생각하는, 아니면 뭐 어떤 나라를 지켰던 영웅에 대한 곳,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이번 달이 이제 호국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일부 우수다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을 기념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역시 노래 한번 듣고 오늘 1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박지윤의 오를 듣고 올 건데, 혹시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서 듣고 싶은 노래 아니면 사연 같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주시면 제가 신명나게 또 읽어드리고 노래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지윤의 오 듣고 오늘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박지윤의 오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우수다를 바로 시작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우수다에서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기 태극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네, 이 한반도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국기를 태극기라고 하죠. 하얀색 배경에다가 중앙에는 파란색, 빨간색의 태극이 딱 박혀 있고, 그 내 모퉁이에는 검은색의 건곤감리라고 하는 사괴가 그려져 있습니다. 짝대기 3개, 그리고 싹대기 4개 뭐 이거 있죠? 네. 1876년 강화도 조약의 계기가 된 운요호 사건 자체가 일본 국기 문제가 크게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해서 국기의 필요성이 제기돼서 1882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태극기를 제작한 사람에 대한 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이제 박영효가 1882년에 만들었다는 설이 이제 기존의 설인데, 2011년 이후에 현재 국사학계에는
김홍집의 명을 받은 이응준이 만들었다는 설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근데 그 설이라서 이게 누가 정확하게 만들었다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뭐 두 가지 가장 대표적인 설이 두 가지예요. 박용효냐 이응준이냐. 자세한 내막은 이모군란 이후에 청나라는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조공책봉 체제 속에 번속국이었던 그 조선을 근대적 의미의 속국으로 만들고자 했어요. 여기서 그 절대 원래부터 조선이 속국이었다던가 뭐 조공 관계가 뭐 이게 식민지 같다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문화 같은 거거든요. 이게 그 예전부터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그 중국을 하나의 무슨 뭐 천자국 뭐 어버이의 나라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옛날에 조선 시대 때 많이 그 떠받쳐 줬잖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속국이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뭐 공자의 나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큰 나라 뭐 이래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존경한다는 의미랄까? 약간 그런 개념이었지. 약간 식민지 개념 뭐 이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이 속국화 역시 청나라의 개혁파가 전통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구의 식민지 개념과 시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주변 조공국들과의 관계를 왜곡한 것으로 이제 일종의 억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서구 열강의 침략에 맞서서 청나라는 변방인 번국에 대해서 근대식으로 장악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거는 이제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로 청나라 프랑스 간의 전쟁이 일어난 이유이기도 하는데 이를 타파하겠다고 나섰던 것이 갑신정변이었습니다. 네, 근데 아시겠지만 갑신정변이 실패했죠. 네, 3.1천하로 끝났습니다. 청일 전쟁으로 청나라가 조선에서 손을 뗀 이후에 독립문이 세워진 것 또한 속국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조선인들의 생각이 반영된 건데 물론 정식으로 속국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다만 그런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나라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네, 옛날에 그 청나라가 생길 때쯤부터 해가지고 인조 아저씨가 막 땅에 머리 박고 막 그럴 때부터 청나라의 관계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그런 감정 같은 게 어떤 그 못 박혀 있었다가 이제 오랫동안 시달리게 한 외세라는 인식으로 뭐 독립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괴롭힌 짜증나는 나라한테 조금 벗어났다. 뭐 그런 의미예요. 네. 청나라가 명나라에 이어지는 중국이라는 역사관도 현대의 관점이고 청나라는 식민지와는 성격이 다르더라도 원래부터 서구 열강과 다름없는 외세로 받아들여져 있었습니다. 한편 이러한 관계 때문에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 대접을 받고 있는데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이제 그 약간 뭐 계약 뭐 조약 같은 걸 이제 체결한 게 있었는데 뭐 어쨌거나 이건 넘어가고 이건 길어지니까 서양은 이제 조선과 청나라에 모두 대등 관계를 맺고 있어서 이 이중 관계로 인해서 외교 마찰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흥선대원군이 되돌린 관제를 다시 이제 고치는 과정에서 조선 정부 조직까지 청나라의 입김 아래 뜯어 고치고 이제 고문이 수십 명 파견될 정도였으니까 어떤 그 주권 침해, 조선이란 나라의 주권 침해 정도가 엄청났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청나라는 당시 청황실의 깃발로 사용하던 삼각형의 황룡기를 변형해서 속국의 모습을 보일 것을 제안했는데 말이 제안이지 거의 뭐 사실상 명령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 황실에서는 황룡기를 사용하니까 그거에 이제 속국 같은 조선은 그거랑 비스무리한 걸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명령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색을 청색으로 뭐 바꾸라는 등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청룡기 같은 거를 쓰라는 세세한 부분까지 다뤘는데 동양의 방위적 관점에서 황색은 중앙 그리고 청색은 동쪽을 의미합니다. 청룡은 동쪽을 관장하는 사신무로서 청나라가 황룡기를 사용하고 우리나라가 이를 변형한 청룡기를 사용하는 것의 의미를 충분히 알만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용은 격식이 낮게 표현해서 발톱이 하나 적게 하도록 했어요. 때문에 고종은 절대 못 받아들인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주권을 최대한 이제 되찾으려고 했던 노력을 보인 이제 고종이 뭐 그런 식으로 거의 뭐 속국처럼 식민지처럼 보이는 거를 좋아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다만 민족과 국가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위해서라기보다 청나라를 중국으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부하는 게 좀 더 큰데 1882년 4월 6일부터 조선 측에 김홍집과 청나라 측의 마건충이 국기 문제로 마찰을 빚게 됩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그 엄청난 일이다 보니까 네, 태극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거 좀 커져가지고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타의 Loving You 그리고 헤이즈의 Shut Up and Groove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S-I-S-P-A-R Sister S-I-S Sister Sister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시스타의 Loving You 그리고 헤이즈의 Shut Up and Groove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우사 호보의 달을 맞이해서 태극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그런 뭐 이런저런 와던 중에 1882년 5월 조미 통상조약 당시에 조인식에 사용할 국기를 지정해달라는 미국 공사 로버트 슈펠트의 요청을 받은 김홍집은 이제 역관 그러니까 통역관이죠. 네, 통역관 이제 이응준에게 국기를 그리게 했어요. 근데 이제 왜 통역하는 사람한테 국기를 그리라고 한 거지? 그림을 잘 그렸나? 네, 뭐 어쨌거나 하여튼 뭐 이응준에게 국기를 그리게 했는데 이게 속칭 이응준 태극기로 2004년 미국 해군부 해상국의 자료에서 그 실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네. 실제로 고종은 이 단계에서 태극기를 국기로 사용하기로 마음을 거의 굳힌 상태였던 걸로 추정돼요. 하지만 이응준 태극기의 사용은 최초의 공식적 사용이라는 의의가 있지만 정부의 공인이 있지 않은 약식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최초의 태극기라고 보기에도 조금 뭐해요. 네, 뭐 이에 대해서 중국인 고문으로 당시 조선에 파견 중이었던 마젠창은 일본 국기와 혼돈될 수도 있다는 이유로 태극 8궤도를 제안했습니다. 그냥 이제 조선 왕조 어기를 국기로 쓰자는 것과 다를 것이 없지만 이것은 태극 8궤도가 언급된 최초의 경우입니다. 실제로 태극기의 건곤감리는 아마 조선 어기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영효가 일본 기선 메이지마루호를 타고 수신사로 일본을 건너가던 와중에 정식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메이지마루호의 선장인 영국인 제임스 역시 8궤는 너무 복잡하고 많다는 이유로 대각선에 4궤만 남기는 것을 건의했고 박영효가 이거를 받아들였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고종이 태극 8궤도 대신 태극기의 원안을 고수하라고 박영효에게 명령을 내렸고 이를 패 내부에서 서양인들과 논의하는 것을 통해서 신뢰성을 강화한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하지만 그 4궤 역시 일본 신문에 실린 그림과 박영효가 귀국 후 고종에게 올린 서한의 내용이 다른 등 이제 확실하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1883년 1월에 공포하게 됐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그 태극기를 이제 국기로 사용하게 된 건데, 근데 사실 이 시기에 확정된 그 태극기 모양이 그 독립문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를 속칭 독립문 태극기라고 부르는데 이 독립문에 있는 태극기는 대한제국에서 국기로 썼지만 대한제국이 이제 망하고 일제강점기가 되니까 독립운동의 상징이 돼가지고 이게 3.1운동 때 막 들고 댕겼었죠. 네, 이게 대한제국이 망했는데 독립문 딱 이름도 좋잖아. 독립문. 네, 일제강점기에 막 그렇게 일본 애들이 막 우리 뭐 이렇게 못 살게 구는데 하는 독립. 네, 그런 독립이란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그 수많은 한민족이 이렇게 막
피가 뒤끓는 그런 상황이라서 딱 그 독립문에 대한제국의 국기였던 태극기가 딱 박혀 있으니까 야 요거다 하고는 그냥 3.1운동 때 만세운동 할 때 너도 나도 그 태극기를 딱 본따 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면서 만세운동을 한 겁니다. 일제는 태극기를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봐가지고 이 태극기를 만들거나 아니면 가지고 있으면은 바로 그냥 잡아가는 굉장히 이제 강력한 억압을 가했어요. 네, 그 결과 소용돌이 치는 중앙의 태극과 대각선의 팔견하는 기본 개념 외에는 고정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3.1운동 시기 들고 나온 태극기의 도안도 의병전쟁 시기 사용된 태극기의 도안도, 임시정부가 사용한 태극기의 도안도 모두 다 달랐습니다. 네. 약간 좀 그랬어요. 만약에 이제 일제강점기 하긴 뭐 일제가 태극 자신들이 멸망시킨 나라의 국기를 흔드는 거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았겠지만 만약 그럴 일이 없었다면은 태극기가 조금 더 발전하고 뭐 그래가지고 네, 좀 더 많이 사용됐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일제강점기만 생각하면은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른다 진짜.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혁의 러브송 그리고 애쉬비의 스파클링 이 두 노래 듣고 계속해서 태극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조장영의 러브송 그리고 SB의 스파클링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우수다 태극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런저런 이게 그 모양들이 다 태극기 모양이 달랐기 때문에 광복 무렵에 나온 태극기는 이후 태극이 좌우에 놓이거나 아니면 사괴 대신에 8괴가 그려지거나 심지어 태극을 가운데에 두고 1괴를 가운데 주근 이제 되게 약식 태극기까지 그려진 등 그 태극기 형태가 굉장히 다양했어요.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광복 이후에 국기를 정하면서 태극기의 모습을 확정할 필요가 있어서 여러 유력 인사들 불러가지고 이제 토론을 거치게 되는데 사실 광복과 함께 이참에 새로 국기를 만들자는 주장을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상이 불순하다라는 이유로 바로 배척됐습니다. 약간 뭔가 대한민국이 뭔가 조선을 조금 이제 정통성을 좀 이어가자 약간 뭐 그런 거였기 때문에 국기를 다른 걸로 아예 새로 만들면은 자신들의 정통성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사상이 불순한 이유로 이제 새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이 과정에서 처음 지지를 얻어서 확정된 것은 당시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망라되어 있었던 우리 국기 보양회 제안의 태극기였습니다. 그런데 독립문에서 발견된 태극기의 모습이 전해지면서 갑론을박한 끝에 다시 태극기는 독립문 태극기로 이제 번복되면서 이제 발표됐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독립문 안의 태극기에서 4괴가 영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다시 우리 국기 보양회 안으로 변경돼 가지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뭐 결국에는 이제 지금과 같은 형태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여담으로 이제 실존하는 실물 태극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태극기가 1883년 푸트 미국 공사의 수행원이었던 주이라는 사람이 1884년 입수해서 미국으로 가져간 건데 이른바 주이 태극기라고 부릅니다. 스미소니언 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상단 이미지에서는 이제 붉은색이 아래로 내려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상하를 바꾸면 그 이응준 태극기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장하고 있는 태극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는 이른바 데니 태극기라는 게 있는데 대한제국 시기에 미국인 고문이었던 데니에게 고종 황제가 1890년에 수여한 태극기입니다. 1981년
데니의 외손자인 윌리엄 롤스턴 1세가 태극기를 소장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당시 정부가 환수에 나섰습니다. 롤스턴 2세 부부가 우리나라에 이제 방문해서 태극기를 기증하면서 이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내에 존재하지 않는 주의 태극기와는 달리 우리나라에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데니 태극기를 은근히 가장 오래된 태극기로 이제 밀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발견 당시에 현존 가장 오래된 태극기로 알려져 있는 것도 그렇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주의 태극기와 이 데니 태극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는 미국에 있는 주의 태극기입니다. 네, 그 다음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데니 태극기가 이제 그 뒤를 잇고 있는 거예요. 네. 어쨌거나 이제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이제 우수다에서 태극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태극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무궁무진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1부 하루만 하기엔 조금 그래서 다음 주 우수다 시간까지 태극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할까 합니다. 혹시 태극기에 대한 것 중에 궁금한 거나 아니면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보이는 라디오로 주세요. 그럼 제가 이 우수다 태극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우수다 태극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노래 한번 듣고 1부 두 번째 순서 오늘의 추천 메뉴 시간에서 또 맛있는 음식 만드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정동아의 오사랑 그리고 조앤의 햇살 좋은 날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정동화의 오사랑 그리고 조앤의 햇살 좋은 날 듣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1부 두 번째 순서인데 오늘의 추천 메뉴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맛있는 음식 만드는 거를 이제 그 레시피를 알려드리면은 이제 그거를 듣고 저 맛있겠다 해가지고 오늘 저녁 해드셔도 좋은 그런 음식들을 이제 말씀해드리는 그런 날인데, 오늘의 추천 메뉴에서 다룰 만한 오늘 요리는 요것도 좋아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인데 바로 오징어 볶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징어 볶음은 그냥 밥에다 반찬으로 이렇게 먹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그 쇠주에다가 쇠주 안주용으로 먹어도 되고, 아니면은 그 밥에다가 그냥 얹어가지고 덮밥으로도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음식이죠. 네, 굉장히 제가 사랑하는 음식입니다. 재료가 또 있어야 되죠. 네, 오징어 볶음이니까 당연히 오징어가 한 마리 있어야 되고, 양배추와 양파, 대파 그리고 청양고추가 있으면 됩니다. 네, 여기다가 양념이 숟가락을 이제 기준으로 하면은 설탕을 한 반 스푼 넣고 반 숟가락 넣고 간장을 한 3숟가락 넣고 고추장 반 숟가락 그리고 다진 마늘 반 숟가락, 고춧가루 한 2숟가락 넣고 참기름 반 숟가락 정도 넣으면은 딱 그 알맞은 그 오징어 볶음의 양념이 됩니다. 네, 먼저 이 양념을 딱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가장 먼저 손질한 야채가 있죠. 그 야채를 이제 미리 좀 고루 섞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배추, 양파, 대파, 청양고추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잘잘잘잘 썰어가지고 잘 이제 섞어줍니다. 그래야지 그 나중에 그 오징어 볶음에다가 양념 넣고 이게 뒤집을 때 이게 막 휘저을 때 그럴 때 조금 수월해져요. 오징어는 배 쪽으로 그 칼집을 넣어가지고 한 입 크기로 잘라주면 됩니다. 통으로 손질했다면 약간 그 링 형식으로 이제 잘라도 상관은 없어요. 식용유를 두르고 이제 대파를 먼저 볶아서 파 기름을 만들어 주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타지 않게 불 조절 잘해야 돼요. 네, 이것도 너무 센 불에다가 이게 하면은 파가 다 타버립니다. 네. 아시겠지만은 탄 파에다가 이걸 해 먹으면 맛이 별로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오징어를 넣고 함께 볶아주다가 같이 이렇게 살살살살 볶아주다가 설탕을 가장 먼저 넣어주고 다시 한번 이제 뒤집으면서 다시 한번 볶아줍니다. 네. 맛있겠다.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양념을 바로 그냥 그 상태에서 볶고 있던 오징어를 볶고 있던 곳에다가 딱 뿌려줘요. 네, 보통은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서 섞는데 만약에 이제 양념장을 이제 그때쯤 못 만들었다 그러면은 불을 잠시 꺼놓고 양념장을 빠르게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괜히 또 그거 불 계속 켜놓으면서 이제 양념장 만들면은 잘못하면 타거든요. 네, 타면은 화만 납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양념이 진하게 느껴지고 약간 짤 것 같아 보이는 게 맞아요. 네. 저거 왜 이렇게 짜게 보여? 약간 고르면 맛있는 거예요. 네. 사실 이게 그 오징어 볶음이 살짝 짜야 맛있거든요, 이게. 어우, 침 고인다, 이거. 그러고 이제 마지막에 그 이제 야채를 쪽쪽쪽쪽 넣어줍니다. 양념이 잘 섞이면은 물을 좀 넣으면서 야채도 같이 넣어서 이제 딱 졸졸졸졸 졸이면 되는데 야채가 수분을 빨아들였다가 다시 촉촉해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배추가 잘 익고 고루 어루어졌으면은 마무리로 이게 참기름을 좀 따라줍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오징어 볶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미치겠다 이거 진짜.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걸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먹어도 돼. 그 밥 반찬으로 먹어도 되고 아니면은 뭐 저녁쯤에 쇠주 안주로 뭐 해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밥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덮밥으로 요걸 먹어도 기가 막힙니다. 네, 진짜 기가 막혀요. 네, 아니면은 그것도 있습니다. 이 오징어 볶음 위에다가 그 모짜렐라 치즈 있죠? 네, 그거 살살 뿌린 다음에 살짝 그 비벼가지고 김 있죠? 김? 그 이제 그 생김 그 뭐라고 해야 돼? 이거 구운 김 말고 그냥 김 있죠? 거기다가 요 볶음 올리고 밥 올려가지고 김밥처럼 이렇게 싸가지고 먹으면은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이거. 네, 제가 이거 미치겠다 이거 진짜. 제가 이거 직접 해보진 않았고 예전에 그 누나가 그 오징어 볶음 하는데 제가 그 잘못하고 이제 치즈를 넣어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이거 어떻게 먹지 고민하다가 저희 집에 김이 되게 많았어가지고 김이랑 같이 싸가지고 이제 밥 넣고 이제 김밥 같이 이렇게 싸가지고 먹었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밥이. 네, 맛이 미치겠다 이거. 진짜 밥 먹고 왔는데 왜 또 갑자기 배고프냐. 네. 어쨌거나 혹시 이거 듣고 침이 고이신다면 이건 무조건입니다. 네, 오늘 저녁에 오징어 볶음 한번 하셔가지고 맛있게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진짜 맛있겠다 이 오징어 볶음. 네. 야, 미치겠는데 이거 진짜.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두 번째 순서 오늘의 추천 메뉴에서는 굉장히 맛있는 다용도로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오징어 볶음에 대한 이야기를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아무쪼록 오늘 저녁에 아니면 이제 주말에 오징어 볶음 한번 하셔가지고 가족들과 아니면 친구들과 같이 드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추천 메뉴 오징어 볶음. 네. 그럼 저희 야암상가시장 놀이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 여행을 떠나요에서 뵙는데 이번 여행을 떠나요에서는 저쪽 충청도로 갑니다. 네.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에 있었죠. 네. 이번 주는 충청도로 가니까 또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저희 그 보이는 라디오에서 노래나 아니면 신청곡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고 노래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암상시장 놀이교실 노래 서른의 붉음부터 듣고 잠시 후 2부 여행을 떠나요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저희 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는데 서른의 붉음, 윤수연의 꽃길,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 경희의 불꽃사랑, 최인규의 태화르 아라리오, 김두일의 내 탓 인생, 유진아의 미운 사내, 이준영의 우리끼리까지 이렇게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제 2부 보이는 라디오 2부 시간인데 여행을 떠나요 시간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가볼 만한 것을 이제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인데 저번 주에는 이제 경상도였지만 오늘은
충청도 쪽으로 갑니다. 오늘 가볼 만한 곳은 바로 충북 단양의 온달동굴이라는 곳이에요. 충북 단양군 영춘면 하리 일대에는 이제 온달 장군의 전설이 깃든 역사적인 유물이 많은데 이곳의 우뚝 솟은 성산 정상부에는 온달산성도 있습니다. 이 사적 제 264호인 이 산성은 성의 둘레가 682m에 불과한 아주 작은 성이에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원형이 가장 잘 남아있는 산성 중에 하나로 보전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온달산성이 자리 잡은 성산 기슭의 지하 석회암 지대에는 천연동굴이 성생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천연기념물 제 261호인 온달동굴입니다. 네. 온달동굴 입구는 영춘면 하리에 이제 조성된 연개소문 드라마 세트장 끝부분에 있는데 돌계단을 내려가면은 동굴 입구가 보이게 됩니다. 그 온달동굴도 다른 동굴처럼 입구부터 굉장히 좀 싸늘한 기운이 들어요. 왜 보통 그 동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춥습니다. 네, 근데 약간 그 겨울에 가면 좀 따뜻한 기분이 나는데 여름에 가면은 좀 쌀쌀한 느낌이 들어요. 네. 어쨌거나 이 온달동굴은 4억 5천만 년 전에 생성이 됐어요. 동굴의 총 길이는 주굴과 이제 가지굴을 합쳐서 총 1,520m, 그러니까 이제 1.5km가 되죠. 여기에 이제 이 정도 좀 긴데 동굴은 입구에서 동쪽으로 길게 나 있는 주굴과 이곳에서 이제 갈라져 나간 5갈래의 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굴을 따라서 수로가 존재하고 여러 지점에 상대적으로 수심이 깊은 동굴 호수가 있어요. 오, 조심해야겠네. 여기 동굴 호수 사이를 따라서 동굴 내에 수로가 형성돼서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데 이 동굴 호수가 온달동굴의 자랑거리입니다. 동굴의 출입구가 남한강의 수면으로부터 약 한 10m 상부 지점인 해발 약 160m 지점에 있어가지고 동굴 호수가 형성됐는데 그 동굴 내부에 한 6군데 정도의 광장이 있습니다. 동굴에는 천장으로 스며든 지하수가 지속적으로 다듬어가고 있는 삼봉바위, 그리고 궁전, 코끼리상, 만물상 등으로 이름이 붙여진 종류석과 석순 등으로 지하세계의 묘미를 느끼게 하는데 동굴 속에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계곡에 기묘하게 생긴 바위와 돌로 천장을 덮어놓은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네. 보통 그 동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동굴 가면은 왜 이상한 길다랗게 생긴 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상하게 생긴 돌 뭐 한 여러 가지 그 돌들이 많잖아요. 되게 신기합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런 데 가면은 그 약간 좀 어두운데 이제 뭐 핸드폰이라도 뭐 후레쉬라도 이런 게 딱 비치면은 되게 막 반사되면서 이쁘게 나와요. 바로 여기 그 온달동굴도 되게 이쁩니다. 네, 되게 신비로운 느낌도 나고 그 이제 호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동굴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좀 더 그 기묘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단양 우씨이기 때문에 오늘 단양을 한 것도 있어요. 네. 뭐 어쨌거나 이 온달동굴은 온달 장군이 수양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온달굴이라고도 불려요. 온달산성 밑에 있다고 해서 지산굴 또는 남굴이라고도 하는데 조선시대 인문지리서인 신동국여지승남 제14권 충청북도 영춘현 고적조항에 남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산은 현 남쪽 삼리에 있는데 진산이다. 아래 석굴이 있는데 높이가 11척 남짓이고 넓이가 10여 척쯤 되고 깊숙이 들어가서 끝이 없으면서 물이 철철 나와서 깊이가 무릎에 닿는데 맑고 차갑기가 얼음과 같다. 고을 사람이 횃불 10자루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구멍은 오히려 끝나지 않았는데 횃불이 다 되어 돌아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산은 지금 그 온달산성이고 석굴은 지금의 남굴, 그러니까 온달동굴이에요. 이 온달동굴에 대한 또 다른 전설이 전해집니다. 바로 온달장군과 평강공주가
함께 기거했다는 이야기랑 그 온달의 누이 동생이 온달 산성 쌓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곳에서 돌을 나르다 보니까 굴이 생겼다는 건데, 온달 동굴은 1979년 6월 18일 천연기념물 제 261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동굴은 약 그 4억 5천만 년 전부터 이제 생성된 걸로 추정되는데, 이게 좀 길잖아요. 주굴 길이가 690m, 가지굴이 이제 다 합치면 한 830m 되니까 이게 은근히 좀 깁니다. 이 중에서 약 450m 구간이 공개되어 있어요. 더 많이 들어가면은 이제 혹시나 모를 이제 사고도 그렇고, 그리고 너무 오래 들어가면 이제 뭐가 관리하기 조금 힘들기 때문에 450m 조금 그 정도만 이제 공개를 해놨습니다. 입구 높이는 약 한 2m 정도 되고 면적은 이거 뭐 이게 돼? 네, 굉장히 넓어요. 1966년부터 학술 조사가 시행돼서 1975년부터 1979년까지 잠시 공개됐다가 이후에 지리적 여건으로 이제 폐쇄되고, 대대적인 개발을 통해서 1997년부터 다시 일반인에게 개방됐습니다. 이게 좀 오랫동안 됐는데도 이제 원형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이 동굴이. 네. 사실 온달 동굴이라고 이제 이름이 지어져 있으니까 예전 그 온달 장군이 있었던, 네, 그때 시절부터 쭉 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네, 있었던 동굴인데, 뭐 우리나라에 전쟁도 많았고 뭐 그랬지만 그런 걸 다 피해간, 네, 그나마 이제 원형 그대로 보존된 몇 안 되는 동굴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어우, 괜찮다. 여기 제가 이 사진을 보고 있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신기한 동물 같은 것들도 몇몇 있어요. 네, 박쥐 같은 것들. 네, 물론 이제 공개된 곳에서는 박쥐라든지 뭐 이런 거는 잘 쭉 볼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이 동굴에는 여러 가지 또 생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인권의 별이 되어라, 그리고 박유나 유승우의 여름밤 피크닉, 이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전인권의 별이 되어라, 그리고 박유나 유승우의 여름밤 피크닉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여행을 떠나요, 충북 단양 온달동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온달동굴의 내부가 강물이 동굴 벽을 깎아내려 가지고 비교적 단조로운 형태인데, 광장의 발달이 미약해가지고 종류석이라든지 석순도 다른 동굴에 비해서 적어요. 네, 하지만 동굴에 이제 강물이 내부로 흘러 들어와서 만들어진 지형경관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다른 동굴 같은 경우는 이제 물이 이제 흘러도 수로가 흘러도 조금 작게 흐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볼만한 그런 게 아닌데, 이 온달 동굴은 이게 그 남한강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물줄기가 좀 많이 흘러내려와가지고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이렇게 좀 화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물길 같은 게 주굴과 이곳에서 갈라져 나간 5갈래의 지굴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는데, 동굴 내에는 종규관, 종유석, 석순, 석주, 유석, 동굴 산호와 일부 구간의 소규모로 동굴 진주, 네, 석화, 속꺽, 곡석 등이 분포합니다. 온달 동굴의 내부 지형 조건에 따라서 동굴 생성물 분포에 차이가 있는데, 동굴 호수나 동굴 유수가 있는 지점에는 주로 동굴 천장과 벽면으로부터 형성되는 좀 큰 규모의 종유석, 굉장히 그 큰 기둥같이 생긴 그 돌이 있죠. 네, 그런 거, 커튼, 뭐 유석 같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동굴 바닥에 동굴수가 존재하는 구간에서는 이제 천장과 바닥으로부터 성장하는 석순과 동굴 진주들이 관찰이 됩니다. 특히 신동 구간에는 석화와 종유석, 종류관 등 훼손되지 않은 다양한 동굴 생성물들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신동구간은 2008년도 그 한국동굴연구소가 학술조사를 실시해서 발견한 새로운 수로 구간입니다. 입구는 이제 물로 가득 차 있는데 특히 이제 대부분의 구간에 걸쳐서 상대적으로 수심이 깊은 동굴 호수가 존재합니다. 이들 동굴 호수를 따라서 동굴 내에 수로가 형성되어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데 비공개 구간에서는 모함이 용해된 형태의 박스 윅이 매우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이제 국내 다른 석회 동굴과 특징적인 온달 동굴의 학술적 가치를 보여주는데 동굴의 입구는 남한강변에 있어서 강물 수위가 높아지면은 동굴이 물에 잠겨져요. 이 때문에 다른 석회암 동굴에 비해서 생물이 좀 적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비가 오는 그런 이제 우기라든지 뭐 이럴 때는 남한강물이 이제 이 동굴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동굴이 막히니까 거기 안에는 이게 동물이 이게 살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다른 곳에 비해서는. 네. 주굴에는 진동굴성 생물은 서식하지 않고 나방이라든지 모기, 뭐 곱등이, 뭐 유롱거미 같은 이제 외래동물과 뭐 피라미, 박쥐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단 제2지굴의 바닥은 유기물 점토층으로 남굴 장님 좀딱정벌레 굉장히 길죠 이름이. 그리고 톡톡이 등의 진동굴성 동물이 서식하고 있고 노래기, 진해, 곤충, 포유류 등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로 생긴 연못에는 물고기, 곤충들이 살고 있어서 생태 연구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돌 틈새로 피어난 고사리나 이끼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물로 많이 이제 잠긴 동굴이다 보니까 그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많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다가 이제 동굴에 있는 물이 다시 빠져나가면 이제 그때 못 나가는 이제 물고기들이 여기에 많이 서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보면은 자세하게 보면은 약간 생김새가 이상한 물고기도 있습니다. 네, 그거 이제 오랫동안 이제 동굴 밖을 못 나간 뭐 그런 건데 있는데 뭐 어쨌거나 뭐 그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달 동굴은 하부 고생대 오르도비스기에 퇴적된 조선누층군 막골층 석회암 내에 생성되는데 온달 동굴 주변의 막골층 하부에는 생교란 작용을 박은 석회암과 엽층리가 있는 석회암.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려워 다. 평력 석회암 등이 이제 호층을 이루고 있고 지질 연대는 약 한 4억에서 5억 년 전. 네, 굉장히 오래됐죠. 네. 온달 동굴의 발달은 대체로 북서 남동 방향의 주굴과 가지굴, 북동 남서 방향의 가지굴 발달이 우세한데 북서 남동 방향은 단측면을 따라서 북동 남서 방향의 발달은 성측면을 따라서 발달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한강 물줄기가 크게 굽이 돌아가는 충북 단양군 영춘면으로 들어서기 직전에 온달 관광지가 있어요. 아무래도 여기가 그 온달 장군의 최후를 맞은 온달 산성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 온달 장군이랑 비슷한 뭐 그런 이제 관광지 같은 게 있어요. 이곳에 이제 옛날 고구려인들의 숨결이 살아 있어서 가족 테마 여행지로 은근히 인기가 있습니다. 온달 관광지는 오픈 세트장을 비롯해서 온달 전시관, 온달 산성, 온달 동굴 등을 이제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트장 한번 가가지고 뭐 이것저것 구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온달 산성 한번 쓱 올라갔다가 이게 높지도 않고 이제 크지도 않으니까 살짝 올라갔다 내려와서 시원하게 온달 동굴 한번 쓱 들어갔다 나오면은 되는 그런 코스가 돼 있어요. 네. 온달전 산성은 이제 고구려의 명장, 바보 온달이었다가 아주 명장군이 되는 이제 온달 장군이 전투 중에 목숨을 잃은 곳인데 석회암 동굴인 온달 동굴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석회암 동굴입니다. 이 오픈 세트장이 천추태후, 바람의 나라, 일찜해, 태왕사신기를 여기서 찍었어? 연개소문 등 아무래도 각종 역사 드라마가 촬영된 곳입니다. 규모가 좀 커요. 뭐 궁궐, 후궁, 주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기서 촬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고구려 건물 그리고 저작거리를 통해서 고구려 시대의 문화라든지 생활상을 엿볼 수도 있는데
온달 전시관은 온달 장군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조성되어 있습니다. 온달 장군과 고구려에 관한 다양한 테마로 구성되어 있는데 또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의 삶을 역사적 근거와 설화를 바탕으로 흥미롭게 재구성했어요. 온달 산성 역시 천년의 숨결을 간직한 고구려 시대 최대는 아니고 대표적인 이제 유적 중에 하나인데 고구려 평원왕의 사위인 온달 장군이 쌓은 성으로 이제 그가 이제 신라군을 맞아서 싸우다가 이제 장렬하게 전사한 곳입니다. 고구려 역사 투어를 끝내면 시원한 온달 동굴이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는데 한 여름 정도 때 뭐 여기 한번 가셔가지고 이 촬영한 그 촬영장 한번 쓱 돌아보시고 사진도 많이 찍으신 다음에 온달 산성 슬쩍 올라가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한 다음에 그 온달 동굴 가서 좀 시원하잖아요. 거기 한번 쓱 들어갔다가 나와서 어디면 막걸리집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가지고 한 잔 쫙 하면은 딱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코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여담인데 이 온달 장군이랑 평강공주의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 가슴을 뭔가 울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남자건 여자건 그 할 것 없이 우리나라 그 남녀노소에 불구하고 그 온달 장군 바보 온달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데 제가 언제 한번 그 기회가 되면은 보이는 라디오에서 이 바보 온달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언제 한번 할까 생각 중입니다. 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 2부 여행을 떠나요. 충북 단양 온달 동굴에 대한 얘기까지 했는데 시간이 딱 거의 한 2시간 딱 됐네요. 시간이 잘 됐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우수다. 네, 우정호의 수다. 그 호국 부운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태극기에 대한 이야기 제 1탄을 했는데 다음 주 우수다에서도 태극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부 두 번째 순서에서는 그냥 먹어도 되고 안주도 괜찮고 그냥 밥에다 비벼 먹어도 되는 오징어 볶음 만드는 법을 제가 말씀드렸고 2부에서는 여행을 떠나요. 충북 단양 온달 동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들으시는 것 같은데 혹시 저희 보이는 라디오에서 뭐 듣고 싶은 노래 사연 같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부담 없이 하루에 10번도 괜찮습니다. 언제든지 주시면 제가 그 사연 읽어드리고 노래도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비가 온다고 했는데 지금 햇볕이 찌는 건가요? 뭐야? 어제는 햇볕이 찐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불을 빨래해가지고 옥상에다 널어놨더니만 비 와가지고 이불 다 날라가고 오늘은 비 올 줄 알고 그냥 냅뒀더니만 햇빛이 찌네요. 이게 뭐지? 날씨가 왜 이래? 네, 뭐 어쨌거나 비가 오는 것보다는 그래도 지금 이런 날씨가 그나마 낫겠죠. 네. 어쨌거나 저는 그럼 이쯤에서 슬쩍 또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마지막 노래는 쿨의 All For You. 네, 흔히 이 젊은 사람들은 이 All For You를 그 정은지랑 서인국 노래로 알고 있는데, 네, 쿨의 노래예요. 네, 어쨌거나 오늘 마지막 끝 노래로 쿨의 All For You 들으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야암상가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